9월 13일 축구 승무패 59회차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언더오버나 핸디도 끝에 얘기하니까 들으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본머스랑 브라이턴. 본머스는 직전 토트넘 상대로 1대0으로 이기고 왔고, 에반 이우송이 경기 초반에 상대 수비라인 깨면서 입장골을 넣었고, 그 골이 이제 결승골이 됐는데 점유율은 토트넘이 높았습니다. 근데 경기력 자체는 사실 압도적이었습니다. 체급 차이가 났고, 상대 키퍼 비카리오 아니었으면 3대0, 4대0도 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주전 수비수인 하위센이나 케르케즈가 이제 이적은 했지만 지금 디아키테, 트리페르 이 둘 센터백 라인이 너무 안정적이고, 윙백 세네시까지 수비를 잘해줍니다. 다음 이제 브라이턴은 직전 맨시티 상대로 2대1로 이기고 왔고, 선제골을 허용하고도 오히려 역전까지 해냈는데,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대 핸들로 PK골, 이제 88분 역습 상황에서 교체로 들어온 이제 그루다가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브라이턴의 경기력이 좋았던 건 아니지만 맨시티가 상대적으로 좀 너무 못했죠. 리그컵 제외하고는 지금 리그에서 3경기 연속 실점 중이고, 선발로 나오고 있는 웰백은 거의 폼이 최악입니다. 이 경기가 양팀 다 직전 경기 이변을 만들고 왔는데 사실 공격 쪽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봅니다. 근데 수비 쪽에서 차이가 좀 너무 나죠. 본머스가 지금 오른쪽 윙백인 스미스가 햄스트링으로 결장 예정이긴 하지만 중앙 수비 2명이 일단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에 최소 본머스의 팬은 없다고 보고, 본머스 승무 쪽과 본머 승무 쪽 보고 저득점 보겠습니다. 2.5를 주겠죠 아마. 그래도 저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 크리스털 팰리스랑 이제 썬더랜드인데,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제 직전 아스톤빌라 상대로 3대0으로 이기고 왔고, 에이스인 이제 에제가 이적한 뒤로 득점력에 문제가 있을 거라 봤지만 사르가 리그에서 2경기 연속 골을 넣어줬고, 폼이 안 좋던 마테타까지 골을 기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크펠이 수비 중심적인 팀이라 사실 한 골 정도만 넣어도 최소 무승부 이상은 거둘 수 있는 팀이죠. 다만 좀 최고의 폼이었던 사르가 부상으로 이번 경기는 좀 결장 예정이고, 그 다음 이제 썬더랜드는 직전 브랜트포드 상대로 2대1로 이기고 왔고, 주전 수비수 이제 발라드 부상으로 아무래도 수비 쪽에서는 공백이 느껴졌습니다. 크로스 상황에선 헤딩 실점이 있었고, 오히려 상대가 얻은 PK도 키퍼 선방 한 골, 먹힌 골도 이제 옵사이드로 좀 골 취소가 된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두 골이 다 어찌 보면 운이 좋게 실점을 안 한 거죠. 아무튼 그러면서 후반 막판에 찬스가 오면서 역전골까지 만들어냈는데, 이 경기가 크펠은 사실 게이가 잔류를 했죠. 그래서 수비 라인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공격 쪽에 사르 공백은 있을 것 같고, 썬더랜드는 사실 크로스 의존도가 좀 높은데, 사실 크펠은 피지컬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제일 좋은 팀이죠. 그래서 이게 원정 경기라도 그런 세트피스나 크로스 상에서 득점하기 힘들다 보고 크펠이 그냥 한 골 정도 넣고 역승을 하지 않을까 봅니다. 사르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홈에서 한 골 정도 넣으면서 이기지 않겠나. 크펠 승의 일무 보고 저득점 보겠습니다. 이거는 무승부도 안 보이는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에버튼이랑 에스톤빌라. 에버튼은 이제 직전 울버햄튼 상대로 3대2로 이기고 왔고, 공식전 지금 3연승인데 이적해온 그릴리시의 폼이 너무 좋습니다. 직전 경기도 2골 어시스트 했고, 벌써 지금 어시만 4개입니다. 이번 시즌
첼시에서 영입한 뭐 듀스버리홀까지 골을 기록했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이제 AV는 직전 크펠한테 3대 0으로 지고 왔고 리그 개막 이후에 3경기 연속 무득점일 정도로 공격력이 심각합니다. 홈 경기 무패 기록까지 전경기 깨졌고 카마라나 바클리 부상으로 미드 쪽 공백도 느껴졌습니다. AV가 와킨스 의존도가 너무 심한데 와킨스 폼이 사실 최악이라서 득점 찬스조차 안 나는 중입니다. 이거 리그 초반 폼으로 보면 사실 에버턴이 압도적입니다. 근데 빌라가 에버턴 원정에서 진 게 201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배 역배 상관없이 뭐 최소 승점 1점 이상은 빌라가 에버턴 원정에서 획득을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 거의 천조에 가깝죠. 상대적으로 강했던 직전 경기, 상대적으로 강했던 크리스탈 팰리스가 뭐 빌라 홈에서 무패를 깼듯이 에버턴 역시 뭐 이번 경기 의운의 경기력으로 좀 연승이 끊길 가능성도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에버턴 승을 보기도 하지만 AV 승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예 승패 쪽으로만 접근한 게 맞을 것 같고 핸디는 뭐 승패니까 패스를 하고 이 경기도 저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 플럼이랑 리즈. 플럼은 직전 첼시 상대로 2대 0으로 지고 왔고 전반 21분에 역습 상황에서 득점한 골이 그 전 반칙 이제 소급 적용으로 취소가 되면서 경기 자체가 좀 꼬였습니다. 그 뒤에 뭐 전반 추가 시간 그것도 시간 다 지났는데 코너킥에서 헤딩골 먹혔고 그 다음에 후반에 뭐 핸들로 PK골 주면서 2대 0으로 딱 졌습니다. 매 경기 실점이 있을 정도로 사실 수비 라인이 안 좋긴 하지만 레노의 선방으로 대량 실점 자체는 좀 안 하는 중이고 그 다음 이제 리즈는 직전 뉴캐슬 상대로 0대 0으로 비기왔고 그전 아스날 상대로 5대 0 대패를 했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홈에서만큼은 좀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원정에서는 의문이죠. 사실 리즈가 새로 영입한 뭐 칼버트리는 폼이 너무 안 좋아서 오히려 나올 때마다 공격 줘서 마이너스고 이 경기가 리즈 원정은 아직은 더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 안파도까지 이번 경기 복귀할지 좀 의문이기 때문에 최소 플럼은 팬은 없다고 보고 이거 플럼 승부 쪽 보고 양 팀의 공격력 생각하면 이 경기도 저득점을 보겠습니다. 플럼 승무에 저득점. 승무 이렇게 보는 건 핸디를 따로 안 가겠죠. 뭐 분석하지도 않고. 리즈의 원정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이제 뉴캐슬이랑 울버햄튼인데 뉴캐슬은 직전 리즈 상대로 0대 0으로 비기고 왔고 고든도 직전 경기 퇴장당해서 빠졌고 뭐 핵심 3미드 중 조일링턴까지 부상으로 핵심 미드 이제 3명 중에 조일링턴까지 부상으로 결정하면서 공격이나 미드 쪽에서 분명 좀 공백이 있었습니다. 뭐 이번 경기 이제 브랜드포드에서 이제 위사를 영입하긴 했지만 반등을 일으키긴 좀 힘들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울버햄튼은 직전 에버턴 상대로 3대 2로 지고 왔고 후냐나 뭐 사라비아 게데스 다 이적을 한 상황에도 황희찬 이제 선발로 나왔죠. 선발로 나와서 골도 터뜨렸고 2골이나 났지만 지금 울버햄튼이 수비가 문제입니다. 사실 뭐 세메도가 나가면서 풀백 자리도 대체가 안 되고 센터백도 역시 뭐 프리미어리그 레벨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심각합니다. 지금 울버햄튼은 이 경기 배당이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해외 배당이 지금 보니까 1.4인데 국내는 뭐 1.3, 1.2도 줄 수 있겠죠. 뉴캐슬이 뭐 리그 2무 1패긴 하지만 울버햄튼 수비는 리그 최악 수준이라 뭐 고든이 못 나오고 조일링턴이 뭐 복귀를 못한다 해도 위사도 영입했고 득점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울버햄튼 수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뉴캐슬 승보고 2대0 보겠습니다. 2대0 6회 1승까지도 보고 저득점 보겠습니다.
해외 배당이 1.4이나 준다는 거는 오늘 무조건 이런 건 없으니까 그만큼 이제 6개승을 강하게 본다는 뜻이죠. 그 다음 이제 소시에다드랑 레알 마드리드인데 소시에다드는 직전 오비에도 상대로 1대0으로 지고 왔고 점유율이나 뭐 유효 슈팅도 압도적으로 높았고 공격 전개도 다 괜찮았지만 결국엔 뭐 득점이 안 났습니다. 상대 키퍼 선방도 있었고 운도 안 따랐습니다. 오야르사발이나 쿠보는 여전히 뭐 좋았지만 수비적으로는 사실 중앙에서 뭐 중심 잡아주는 수비맨디가 아스날로 이적하면서 지금 상대 역습 찬스에서 좀 실점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죠. 그러면서 3경기 연속 실점 중이고, 그다음 이제 레알은 직접 마요르카 상대로 2대1로 이기고 왔고 골치가 이제 많이 돼서 골 취소가 많이 돼서 그렇지 좀 일방적인 경기였습니다. 2경기째 무실점이었는데 아쉽게 좀 실점을 하긴 했지만 비니시우스가 그래도 어느 정도 폼이 살아났고 음바페는 사실 계속 좋죠 폼이. 이 경기 소시에다드는 공격진들 폼이 뭐 좋긴 하지만 골 결정력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레알이 지금 올 시즌 먹은 골은 사실 코너킥에서 직전 경기 이제 마요르카 상대 뭐 무리키가 헤딩이 유일한데 쿠보나 오야르사발 공격진들 빌드업으로는 사실 발빠른 레알 수비수들을 뚫기가 힘들다 봅니다. 뭐 벨링엄도 이번 경기 돌아올 가능성도 있고 무난한 레알승을 봅니다. 그러니까 뭐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이 이루어져야 된다 보는데 사실 소시에다드는 그런 팀이 아니죠. 전개해 나가는 팀이기 때문에 이거는 레알승 마우 보겠습니다. 레알 뭐 1승도 보고 다득점 보겠습니다. 근데 이 확인을 안 했는데 이 언더 오버가 뭐 없는 것도 있겠죠. 배트맨이 주말에 언더 오버 빼니까. 그래서 뭐 해외 기준만 보고 그냥 일단 갔으니까 그냥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웨햄이랑 토트넘. 웨햄은 직전 노팅엄 상대로 3대0으로 이기고 왔고 무승부가 난하했던 경기를 뭐 후반 80분 뒤에 3골을 몰아넣었습니다. 근데 비겨도 전혀 안 이상할 경기였고 지금 뭐 제임스 워드 프랍스 얘 폼이 최악이라서 아예 뭐 파케타 말고는 지금 공격적인 전개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없는 게 지금 웨햄의 문제입니다. 그다음 이제 토트넘은 직전 본머스한테 1대0으로 0대1로 치고 왔고 맨시티를 잡고 뭐 본머스에게는 반코트 게임을 당하는 의문의 경기력을 보여줬죠. 참 신기한 팀입니다. 아무튼 프랭크 감독이 전술이 직전 경기를 완전 실패했었고 사실 비카리오 아니었으면 2대0, 3대0 나와도 전혀 안 이상할 경기력이었습니다. 이 경기가 사실 양 팀 다 기복 자체가 심하죠 경기력이. 그리고 예측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승무패 다 보이는 경기긴 한데 최소 웨임 원정에서 마지막 토트넘 승리가 2019년인 거 생각하면 뭐 케인과 케인과 손흥민이 있던 뭐 토트넘 전성기 때도 웨임 원정에서는 힘들었던 소리입니다. 그만큼 웨임이 상성적으로도 홈에서 토트넘 상대로 강하고 직전 경기 뭐 무실점 했듯이 아예 홈에서 수비적으로 좀 운영하면서 승점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웨임 역배겠죠. 웨임이 웨임 역배인데 웨임 승무 보고 웨임 프레넥겠죠 그러면. 그럼 저득점 보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본적으로 이거는 두 팀 다 기복도 심하고 예측이 힘들기 때문에 승무패가 다 있지 않나라고 일단은 봅니다. 그래도 본다면 웨임 승무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바오랑 알라베스인데 사실 이 경기는 변수를 좀 보려고 해도 마무리 봐도 빌바오 승 말고는 안 보입니다. 유일하게 주중에 챔스 있는데
챔스가 이제 아스날하고 있는 거 말고는 반대를 볼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건 뭐 빌바오 승에 올 시즌 빌바오는 다르다고 봅니다. 빌바오 승에 더군다나 홈이기 때문에 빌바오 승, 빌바오 헨승 뭐 1승까지도 보고 다득점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변수가 거의 없지 않나. 물론 이제 100%는 없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변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빌바오 승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브랜드포드랑 첼시인데 브랜드포드는 직전 썬더랜드 상대로 2대1로 지고 왔고 오히려 다 잡은 경기를 막판 2골 먹히며 역전당했습니다. 이번에 영입한 당고 아타라가 역습에 넣은 골이 옵사이드로 취소가 됐고 PK까지 실축하면서 경기 자체가 꼬였지만 경기력은 오히려 더 나았습니다. 썬더랜드보다. 첼시는 직전 풀럼 상대로 2대0으로 이기고 왔고 개막전 이후에 연승인데 부상자가 좀 많긴 하지만 대체 선수들 폼이 다 좋죠. 공격 쪽에서는 파머의 공백을 이번에 새로 영입한 중앙 페드로가 완벽히 메꿔주고 있고 중앙에서는 카이세도가 중심 잘 잡아주면서 직전 경기도 잘 막아줬습니다. 조율도 잘해준 중이고 이 경기 첼시의 수비 라인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최소한 첼시의 패는 없다고 봅니다. 첼시 배당이 1.75로 그만큼 첼시 승을 좋게 보긴 한데 브랜드포드 역시 홈에서는 워낙 경쟁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도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 경기. 그래서 첼시 승부 쪽으로 보고 양팀 다 수비적인 경기 운영으로 예상돼서 그냥 이 경기도 저득점 보겠습니다. 브랜드포드가 사실 직전 썬더랜드전도 운이 없었을 뿐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무승부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이제 꼬마랑 비아레알인데 AT 마드리드는 직전 알라베스 상대로 1대1로 비기고 왔고 꼬마답지 않게 지금 3경기째 꾸준히 실점 중이죠. 주전 수비수인 히메네스가 이제 부상 때문에 없는데 분명히 부재가 분명히 있고 전체적인 공격진들 폼 저하까지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신입 선수도 많아서 호흡까지 안 맞는 중입니다. 지금 그다음 비아레알은 직전 셀타비고 상대로 1대1로 비기고 왔고 다 잡은 경기를 94분 동점골로 아쉽게 좀 무승부를 거둔 경기입니다. 페페가 이제 2경기 연속 골을 넣을 정도로 폼도 좋고 부상자들이 좀 많긴 하지만 비아레알도 대체 자원들이 다 잘해준 중이에요. 비아레알은 대체 자원들이 다 잘해준 중입니다. 그러니까 좀 꼬마랑 정반대죠. 아무튼 꼬마가 사실 이 경기를 잡으면서 반등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팀 분위기가 너무 극과 극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오히려 꼬마의 승은 없다고 보고 지금 미카우타제까지 비아레알이 합류를 했기 때문에 비아레알 승부 보겠습니다. 이거는 해외 배당이 꼬마가 좀 심하게 정배인데 그래도 비아레알 승부 보겠습니다. 지금 시즌 초반에 비아레알이 대진 운이 좋은 것도 있지만 좀 오히려 무패를 좀 오래 가져가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비아 승부 보고 그럼 비아 프리닝했죠. 그럼 다득점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 경기 셀타비고랑 지로나인데 셀타비고는 직전 비아레알 상대로 1대1로 비기고 왔고 다 지나했던 경기를 94분에 동점골 넣으면서 비겼는데 상대가 선제골 넣고 오히려 좀 수비적으로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후반은 가둬놓고 경기를 했죠. 그렇게 상대가 이제 내려앉으니까. 그래서 후반은 가둬놓고 경기를 했는데 셀타비고가 지금 전체적인 밸런스는 괜찮지만 사실 수비 조직력이 안 좋아서 4경기째 실점하는 중입니다. 다음 이제 지로나인데 지로나는 직전 비아레알 상대로 1대1로 비기고 왔고 다 지나했던 경기를 94분에 동점골 넣으면서 비겼습니다. 상대가 사실 선제골 넣고 오히려 수비적으로 경기 운영을 했고 죄송합니다. 지금 셀타를 읽고 있었는데
경기가 많다 보니까 순간 착각했습니다. 아무튼 지로나가 사실 지로나 보면 직전 세비야 상대로 2대 0으로 지고 왔고, 반더비크도 지금 부상인데 뭐 중앙에 에레라까지, 주전 미드의 에레라까지 부상으로 못 나오면서 아예 팀 밸런스가 깨졌습니다. 직전 경기. 그래서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저번 시즌에 1점 차로 강등은 안 했지만 올 시즌은 사실 지로나가 강등이 아마 유력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이 경기 지로나가 셀타 원정에서 제일 최근 패배가 2019년일 정도로 원정에서 승점 1점씩은 땄었습니다. 근데 올 시즌은 다릅니다. 올 시즌 다르고 지금 지로나가 부상 선수도 많고 경기력도 최악이기 때문에 셀타의 수비가 매 경기 실점하면서 문제긴 하지만, 직전 세비야 상대로 홈에서 무득점한 지로나가 한 골이라도 넣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셀타 승에 셀타 승에 1행승까지도 보고, 셀타 1승까지도 보고, 저 다득점 보겠습니다. 지로나는 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봅니다. 그다음 이제 레반테랑 베티스인데, 레반테 직전 엘체 상대로 2대 0으로 치고 왔고, 전력이 약해서 5백을 지금 쓰고 있긴 하는데 3경기 7실점을 할 정도로 수비 라인이 최악입니다. 직전 경기도 사실 압도적인 차이가 났고, 2부에서는 공격적인 팀이라 일부에서 통하지 않겠나 했지만, 지금 초반에 부상자가 많아서 어찌됐든 버티는, 수비적으로 축구를 하는 중입니다. 버티는 축구. 그 다음에 이제 베티스는 직전 빌바오 상대로 2대1로 지고 왔고, 0대0 팽팽하던 경기가 후반에 좀 쉽게 걷어낼 수 있는 공을 수비수 자책골로 먼저 실점하며 밸런스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그 뒤에 또 실점을 하고 마지막 추가 시간에 겨우 한 골을 득점했는데, 아무래도 공격 쪽에서 에이스인 이스코나 안토니의 공백이 느껴졌고, 다행히 좀 이적 때문에 안토니의 말이 많았는데 이 경기는 복귀할 예정입니다. 이 경기는 레반테는 사실 수비적으로 지금 버티기 중이고, 시즌 초반은 오늘 홈이라도 5백으로 나오면서 또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베티스 역시 원정에서 수비 불안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무승부만 보고, 베티스 승부를 볼라 했는데 아예 그냥 무승부만 보고, 아예 무만 보고, 이거는 무면 레반 프레네겠죠. 그 베티스가 정배니까 레반 프레네. 그래도 안토니가 복귀했기 때문에 다득점도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베티스 승무가 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베티스 승무로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네. 죄송합니다. 이거 처음에 베티스 승무했다가 너무 많은데 해가지고 무승부로 수정했었는데, 베티스의 승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이제 맨시랑 맨유. 맨시티는 직전 브라이턴 상대로 2대1로 지고 왔고, 복귀한 로드리는 안정적이었지만 공격 전개에서 사실 아무튼 덕배 빈자리가 많이 느껴졌죠. 윙어들도 사실 덕배가 이제 케빈 더브라이너의 빈자리가 많이 느껴졌고, 윙어들도 사실 맨시티 레벨이 맞나 싶을 정도로 폼이 안 좋았습니다. 에너지 레벨도 브라이튼한테 밀리면서 결국 역전을 당했는데,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지금 맨시티가 최악의 경기력이죠. 그다음 이제 맨유는 직전 번리 상대로 3대2로 이기고 왔고, 은베모가 리그에서 이제 데뷔골, 붓배까지 오랜만에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벌리가 사실 대놓고 수비적인 경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라인을 올리면서 뒷공간 찬스도 많이 났고, 추가 시간 PK까지 얻으면서 운도 좀 많이 따랐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맨유가 4경기 연속 실점이 있을 정도로 수비가 참 불안하긴 하지만 다행히 뭐 마즈라이가 이번 경기부터 좀 복귀 예정입니다. 정상적인 폼이라면 맨시티를 받겠죠 당연히. 근데 최근 너무 안 좋습니다. 아모린 감독이 폼이 좋았을 때도 맨시티 상대로 그래도 지지 않는 축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역시 원정이라도 충분히 무승부 정도는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무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무승부 보고 저득점하고 맨유 풀해야겠죠. 그러면 맨유 풀 보겠습니다. 사실 맨시 원정에서 네, 무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맨시티의 폼이 너무 안 좋습니다. 로드리가 있긴 해도 나머지 선수의 폼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무승부를 보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 오사수나랑 라요 바이카노. 오사수나는 직전 에스파뇰 상대로 1대0으로 지고 왔고 경기 내용은 대등했지만 뭐 골대도 맞고 상대 키퍼 선방에 막히는 등 운이 좀 많이 안 따랐습니다. 전체적인 밸런스는 괜찮은 편이지만 공격 쪽에서 좀 부디미레의 의존도가 너무 심한 편이고 라요는 직전 바르샤 상대로 1대1로 비기고 왔고 바르샤 상대로 원래 강한 편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뭐 잡을 수도 있던 경기력이었어요. 에너지 레벨이 바르샤보다도 훨씬 좋았고 새로운 포백 라인은 뭐 수비적으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뭐 야마를 거의 꽁꽁 묶었고 이 경기가 라요가 바르샤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골 결정력에서 문제가 있죠. 더군다나 오늘은 원정 경기고 오사수나 홈에서 최근 승리가 2016년일 정도로 약한 편이었습니다. 이 경기도 뭐 라요의 역배는 없다고 보고 오사수나 승무를 보겠습니다. 오사 승무의 그럼 핸디는 패스겠죠. 그리고 다득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건 2대1이지 않나.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잘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분석이.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